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실패의 역경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대하고 또 넘어서고 또 견뎌내고 또 회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영화 한 편을 얘기하면서 오늘 강의를 이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영화는 뭐냐면 내 어깨 위에 고양이 밥, 먹는 밥이 아니라 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문은 스트리트 캣, 네임드 밥. 그러니까 스트리트 캣이라는 말이 우리가 요즘에 길냥이라고 그래요. 길냥이. 길냥이입니다. 옛날엔 이걸 도둑고양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정말 길냥이라는 말은 요즘 새로 만들어진 말인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길고양이, 길냥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길고양이, 이제 길냥이, 스트리트 캣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영화가 정말 큰 히트하거나 뭐 이러진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도 이제 살고 있고요. 그 사람의 제임스 보웬이라는 사람 같아요. 제임스 보웬. 이 실제로 지금도 활동하고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이제 제가 이제 특별히 고른 이유 중에 우리가 소위 힐링을 보여주는 영화, 그럴 때 보면 왈칵 쏟아지는 어떤 약간 눈물이 막 내리지 않습니까?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그런 힐링에 대한 영화들 보면 어느 한순간에 확 그냥 그 감동에 몰려와가지고 어떤 관객들도 감동하고 막 그냥 영화가 그냥 큰 감동으로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주로 힐링 영화의 특징이에요. 어떤 힘든 사람, 문제야 이런 인물이 있다면 그 주변에 무슨 훌륭한 선생님이라든지 훌륭한 부모님이라든지 훌륭한 친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감동적인 어떤 사건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왈칵 눈물이 나오고 이제 치유가 되는 뭐 그런 장면의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영화는 힐링을 얘기하는 영화인데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특별히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화는 특징이 플레인합니다. 플레인이 뭐예요? 플레인 우리가 큰 평평한 걸 플레인이라고 그러죠. 대평원 그럼 그레이트 플레인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플레인 요구르트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자극적이거나 뭐 어마어마한 왈칵하는 이런 것이 없는데 편안하게 그냥 담담하게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큰 깨달음이 있는 그런 좋은 영화예요. 사실은 자극적인 것보다는 플레인한 것이 더 오래가고 더 여운이 남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도 보이스도 플레인한 소리가 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플레인한 목소리를 더 좋아합니다. 플레인하다고 하는 건 무슨 사람입니까? 비틀스의 노래 같은 게 폴 맥카트니나 뭐 존 레논이나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특별히 폴 맥카트니 목소리가 플레인하죠. 뭐 이렇게 막 바이브레이션이 많다거나 막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막 이렇게 꺾는 소리 이런 거는 막 굉장히 막 드라마틱하게 들리지만은 오랫동안 편안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편치 않죠. 근데 이런 우리 한국에서도 저희들의 우상이었던 산울림, 우리 김청환님의 목소리도 플레인하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대단하게 뭐 이렇게 그 드라마틱한 목소리, 가창력이 엄청나 보이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편안하게. 우리 윤도현님이나 뭐 이런 분들도 그런 플레인한 목소리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막 극적이고 이런 거 아니라 편안하게 목소리로 다가오잖아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냥 막 드라마틱한 장면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를 그냥 활칵 그냥 이렇게 이끄는 그런 영화가 사실 관객이 더 많고 그렇지만 이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거나 정말 큰
고통이나 슬픔 또는 그 실패 속에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영화가 굉장히 편안하고 또 여운이 남고 두고두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화라 생각이 돼서 오늘 한번 이 영화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 영화는 2016년에 나왔던 영화예요. 주제가 뭐냐면 노숙자에 대한 주제, 노숙자. 자, 제임스 보웬이라고 하는 노숙자. 근데 이 보웬은 그냥 노숙자가 아닙니다. 노숙자, 홈레스. 우리, 갈 데가 없는 사람들, 길거리 자는 사람들을 노숙자라고 그러죠. 노숙자의 역사는 선진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노숙자가 생겼지만, 이런 영국이나 뭐 이런 선진국에는 옛날부터 노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90년대에 그 런던에 좀 살았는데, 그때 뭐 우리나라는 잘 없었어요. 근데 그때 뭐 시내 나가면 노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파리에도 그렇고. 그 노숙자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홈레스로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예술적인 삶을 살면서 의식이 있으면서 노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잡지도 발행합니다. 이슈라고 하는. 근데 이제 원래는 더 빅 이슈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이슈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잡지를 발간해가지고 그런 그 노숙자들의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리고, 또 아주 그 뭔가 좀 의식이 있는 노숙자들이 또 많이, 지금도 이제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영화의 주인공 제임스 오웬도 노숙자. 그리고 이제 버스킹 뮤지션입니다. 버스킹. 거리에서 이렇게 그냥 공연하는 사람을 버스킹 뮤지션이라 이제 그렇게 부르고요. 공연을 이제 함께 보는 사람들이 이제 작은 동전 같은 걸 이렇게 주면 그걸로 해서 이제 또 생계를 잇고 하죠. 그런데 이 제임스 보웬이라는 사람은 그냥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고 마약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정말로 초등학생 정도, 한 10살, 뭐 11살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이제 처음에 부모님이 이혼하셔가지고 아버지가 자기를 키웠어요. 이제 먼 데서 이사 와가지고 아버지랑 둘이 살다가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재혼하고 새로운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왠지 이 집에서 외톨이가 되고, 또 왠지 아버지도 이 보웬하고 좀 따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뒤늦게 이렇게 만든 가정, 이걸 깨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10살, 11살에 거리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면 아버지는 좀 안 왔으면 하고, 뭐 얼마나 그 어린아이 마음이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리에 살면서 아이가 버스킹도 하고 하면서 마약에 빠지기,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약 중독에 빠지니까 이제 여러 번 어려움이 있고, 또 관계 기관에 이제 붙들려 가서 이제 교화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이 제임스 오웬은 열심히 자기가 그걸 이겨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본인의 의지입니다. 일단은 이 영화나 우리가 모든 그 힐링이나 회복에 대해서 기본으로 깔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죠. 본인이 마약에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어느 누가 도와줄 수가 없죠. 결국 돈을 줘도 그 돈으로 마약을 사 먹을 것이고, 결국 조금만 틈만 나면 마약을 손을 댈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은 도와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일단은 그 본인이 그래도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임스 보웬이.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사가 뭐 조금 아무래도 영국이 좀 선진국이라 그런지 방을 마련을 해줘요. 정부에서 노숙인들을 위한 방을 제공을 해주는 게 좀 있는, 다는 못 해줘도 이제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방을 이렇게 해서 너를 추천해 줄 테니까 그 대신 단 한 번이라도 만약에 마약을 하게 되면 그 방에 쫓겨나는 것이다. 그 방에 계속 있으려면 마약을 끊어라. 자기도 하겠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자기 집에 갑니다. 정말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이게 내 방이구나. 뭐 조그만 방이겠지만 욕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뜨신 물도 나, 뜨신 물도. 그래가지고 이제 기념으로 탁 이제 집에 가서 샤워를,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는데 뭔가 밖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이 뭐 강도가 들어왔나 싶어가지고 이제 샤워하다 말고 긴장이 나와가지고 뭐 하나, 뭐 망치 같은 거 하나 들고 보니까 없어, 강도가. 계속 바시락바시락. 아, 보니까 고양이가, 길고양이 한 마리가 창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처럼 느긋하게, 뭐 이 제임스 보 이 주인공을 봐도 뭐 긴장도 안 해. 그냥 자기 집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고양이야, 너 왜 여기 왔니? 니네 집 어디니? 이러면서 이제 고양이한테 이제 먹을 걸 줍니다. 그리고는 뭐 이제 주변에 이제 고양이 잃어버리신 분 찾아봐. 없어요. 스트리트 캣. 길냥이인데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보니까 고양이 몸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병원에 가서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근데 치료비가 더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정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모은 돈을 다 씁니다. 이게 참 굉장히 좀 감동적이에요. 정말 그런 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먹을 것도, 이건 사실 가난한 사람에게 이게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걸 또 고양이에게 줘야 되고, 또 내가 얼마 동안 생활해야 될 그 이 돈인데 이거를 털어가지고는 고양이 상처 치료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리고는 계속 주인을 찾는, 주인은 없어. 그리고 고양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좀 자기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고양이는 뻔뻔스럽게 안 가고 같이 이 제임스 보웬과 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보웬이 이제 고양이를 더 이상 어떻게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고양이를 안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또 음악 활동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고양이를 이제 앞에 놓고, 이제 고양이가 이제 앞에 앉은, 보통 뮤지션들은 이제 기타 박스를 딱 케이스를 앞에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케이스에다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는데, 그 고양이가 딱 거기 앉아 있기도 하고 뭐. 근데 고양이가 굉장히 좀 스타 기질이 있어요. 진짜로. 그 사람들 관심을 끕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연 버스킹을 하는데도 보면은 사람들이 왠지 더 유심히 저 고양이 봐라 그러면서 보고, 또 버스킹을 하게 되는데 이 제임스도 왠지 옛날 고양이 없을 때 자기가 노래하던 그 모습보다는 왠지 더 밝고 희망차고 자신 있는 노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리에서 공연하는데 악사가 말이죠, 너무 이렇게 어려운 표정으로 하는, 그게 감동스럽긴 그렇잖아요. 비록 남노하고 그래도 뭔가 밝은 모습, 힘 있는 모습으로 노래하는 게 낫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더 많이 오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또 이렇게 돈도 꽤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이슈라고 하는 이제 잡지가 이제 이 제임스가 이제 그런 잡지를 가져다가 이제 파는 거예요. 많이 팔면 내가 남는 게 있겠죠. 근데 고양이를 이렇게 어깨에 올려놓고 이렇게 이슈를 파는데 사람들이 아유 고양이 이쁘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사주는 거예요. 이것도 좀 잘 팔리고, 고양이가 오면서부터 왠지 조금씩 잘 됩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또 관심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연할 때마다 고양이가 이제 있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 가시면 이 사람 무명 시절에 고양이랑 공연하는 모습이 지금도 있습니다. 막 100만 건이 넘고 그래요, 조회가. 유명인사가 된 거예요. 그 신문 기자가 이 사람 기사를 해가지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유명 토크쇼, 방송, TV에도 출연을 하게 되고, 또 자기가 고양이와 함께 만났던 그 사연을 똑같은 제목으로 책을 이제 저술을 하게 되죠. 바로 이제 그 책이 이제 우리가 본 영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는 뭐 이렇게 평론가들에게 좋은 점수는 못 받아요. 못 받았어요. 이제 아마 이제 영화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뭐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책 보는 것보다 영화가 낫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단한 문학 작품 그러면 이제 책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더 나은데, 이거는 이제 이 제임스라는 사람의 이야기, 또 밥이라는 고양이의 이야기니까 영화로 봐도 좋은 충분히 전달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단한 유명 인사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고생을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됐죠. 그런데도 이 제임스라는 사람은 지금도 그 거리에서 음악 활동을 하고, 지금은 이제 동물 단체에서 또 활동도 같이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영화에 보면은 이 제임스가 끝에 카메오 출연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영화에 나온 주연 남자 배우보다 이 제임스, 실제 인물 제임스가 더 인물이 좋습니다. 더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힐링이라고 할 때, 힐링,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고, 누군가 문제아가 있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선생님이나 친구나 부모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정성껏 간호해서 힐링을 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영화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화에는 기본적으로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본인의 의지입니다. 여기 있는 본인의 의지. 본인이 나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이걸 반드시 일어서서 회복해야 된다는 의지가 일단 기본이고요. 이게 기본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어떤 주변의 도움이 있는 겁니다. 이제 정부가 방을 마련해 준다거나, 또는 이 버스킹 뮤지션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돕는다거나, 뭐 이런 가운데 또 여기에 밥이라고 하는 고양이의 밥이라고 하는 고양이 우연한 어떤 만남, 우연한 계기, 이제 이것이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힐링이 다가오는 그런 과정을 이 영화는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감동적이고 아주 어마어마한 철학가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르치는 이 내용보다는 이것이 오히려 더 아까 얘기한 플레인하고요. 그리고 직접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회복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영화가 진짜 더 우리들에게 배울 점과 감동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이렇게 그 거리에서 말이죠, 이렇게 음악을 이제 제임스 보웬이 하게 되는데, 이 거리에서 이제 버스킹 음악을 할 때 보면은 그 관중들이 이제 반드시 그 외국에서는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으면은 반드시 돈을 내고 갑니다. 중간에 이렇게 잠시 누구야? 이렇게 갈 때는 안 내는데, 내가 그래도 그 연주하는 노래나 연주하는 음악이나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번 본 사람은 반드시 이제 브라보를 하고 돈을 얼마인가 주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있을 때, 저는 90년대에 있었는데 20p 주는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펜스 혹은 50 펜스. 요거 한 400원, 한 800원쯤 되는 거거든요. 간혹 파운드를 이렇게 내는 사람도 있어요. 1파운드, 2파운드까지 동전이거든요. 그 지폐면 5파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폐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평균은 20p, 50p. 그래 반드시 내고 갑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때 런던 쪽에서 저도 그때 거주해서 여러 번 봤는데, 이런 그 버스킹 뮤지션들이 많아요. 트라팔가 스퀘어라든지, 또는 뭐 피카디리 서커스라든지, 뭐 그 웨스트엔드 같은데, 이런 쪽에 이 버스킹 뮤지션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노래가 보통 보면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괜찮고.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버스킹을 할 때는 이 친구의 모습이 그냥 어떻게 살아보고자 하는 모습의 그 노래예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생존해보고자 하는 모습으로. 근데 고양이가 내 앞에 있게 되면서부터는 그 노래의 자세가 바뀝니다. 왠지 밝고
희망차고요. 또 고양이가 여기서 이렇게 적절하게, 고양이가 정말 요물입니다. 여기서 아주 그 관객들, 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는 행동을 해요. 이 고양이가 직접 영화에도 출연을 했다고 그래요. 정말로 고양이는 사람을 얘기하면 스타네, 스타. 아주 그 쇼맨십이 좋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밥과 함께 이 거리에서 공연하게 되면서 이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에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힐링이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측면이다. 즉 우리가 그동안 힐링하면 누군가가 우리를 품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품어주고 힘내라 이렇게 해서 용기를 얻는 장면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부족하지만 일어서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그러는 가운데 주변에 도움도 받고, 특별히 고양이, 자기보다 더 열악하고 어려운 약한 존재이지만 이 고양이를 잘 도와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고양이를 치료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고양이와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고양이를 데려오고 고양이와 함께 있으면서 자기에게도 힘이 나고, 고양이에게 분명히 내가 주는 것 같죠? 내 돈을 줬고 내 먹이를 줬잖아요, 음식을. 그러나 왠지 고양이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받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정신적인 것들, 그리고 고양이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한번 이 영화를 통해서 힐링이 뭔가를 좀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느낄 수 있기를 저는 이제 바라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 영화를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다른 힐링 영화랑 좀 다르다. 첫째는 극적인 장면이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그 감격의 순간, 뭐 그런 얘기가 이 영화에는 없다. 담백하게 플레인, 아까 플레인 요구르트로 했죠? 플레인하게 담백하게 삶의 전체를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보여주는데 약간씩 서서히 변해가는 제임스의 그 일상을, 이제 제임스의 일상을 보여주는 거죠. 서서히 변해가는 극적인 장면은 없다. 근데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명교사, 명의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사 같은 게 여기 나오긴 하지만 그건 이제 조력자로 나오지 명 선생님으로 확 뭐 변화시키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함께 이제 편안하게 주변에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로 나오지 명교사, 이런 그냥 사회 전체가 편안하게 이를 감싸주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사회 전체가 감싸주는 느낌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중심이 될 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일어서겠다고 하는 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 때 사회도 함께 나를 감싸주는 존재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약하고 내가 나의 그것을 일어나고자 하는 그 수동적인 모습으로만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게 부족하고 그냥 수동적인 모습, 수비만 하려는 모습으로 된다면 사회 전체도 나에게 다가오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의지를 갖고 일어설 때, 지난번에 우리가 닥치고 공격이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인생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공격형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제임스가 내가 일어서겠다고 하는 의지, 살겠다고 하는 삶의 모습, 그래서 거리에서 공연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살 때에 사회 전체도 이 사람에게 따스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 그리고 함께 협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이 밥이죠. 고양이가 등장. 이거는 공식이 없는, 그리고 뭐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존재의 등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한 존재가 등장했을 때 이 제임스는 자기의 것을 털어서 이 고양이를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서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함께 생활하게 됐는데 내가 더 밝아지고 내가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회와의 관계, 다른 전체 나의 삶의 자리와의 관계가 다 함께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이 밥은요, 이건 뭐 저만 얘기하는 거지만 하여튼 잘 들어주세요. 1, 2, 3단계가 오고 나서 4단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 2, 3이 없이는 밥이 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밥이 등장한다 되겠습니까? 스토리도 안 될 뿐 아니라 밥은 4단계에 등장합니다. 1, 2, 3단계를 우리가 다 할 때에 밥이 이 신비스러운 뭐 묘한 인연, 묘한 어떤 그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계기 이런 거는 마지막 단계에 등장. 내가 먼저 1, 2, 3과 함께 서서히 나의 삶을 살고 그리고 나의 그 의지를 가지고 사회 전체에 어떤 편안한 그 느낌을 내가 가지면서 나의 길을 가다 보면 밥이 여기서 등장하게 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라 그렇게 봅니다. 밥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밥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밥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도움, 어떤 보이지 않는 인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로 의외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에게 나타난. 근데 이것은 1, 2, 3 이후에 나타난다. 사람들은 요 4만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수동적인 자세죠. 수비만 하려고 하는 자세. 1, 2, 3은 공격을 하려고 하는 자세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스포츠에서 수비만 하면 재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인생도 스포츠처럼 수비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어떻게 하면 견뎌낼까? 내가 어떡하지? 더 지면 안 되는데 골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만. 그러지 않고 공격형으로 내가 이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일어서고 살다 보면 4번이 밥이 나에게 찾아. 어떤 형태로든지 고양이든 아니면 다른 계기로든 밥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전체의 힐링이, 전체의 회복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밥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는 그냥 신비하게 일방적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운명적인 어떤 도움, 운명적인 그 계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호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요 1, 2, 3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 4가 어느 날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또 어느 날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돌이켜보면 4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1, 2, 3에 열심히 살다 보면 그것을 저는 얘기해 주고 싶어요. 한 가지 더는 그 고양이 나보다 약한 존재인데 내가 힘들고 내가 가난한데도 고양이에게 먹을 걸 주고 또 내 돈으로 고양이를 치료해 주고 그 고양이를 돌봐 주었다는 거. 나도 힘들지만 그런데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쌍방향의 놀라운 일들이 시너지 효과도 있고 쌍방향의 놀라운 일도 있었죠. 분명히 우리가 고양이를 내가 도왔으니까 원웨이 같죠. 일방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투웨이가 됐죠. 고양이를 내가 도와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고양이로부터 놀라운 도움을 얻게 되고 나와 고양이가 함께 주고받는 가운데 또 고양이도 거리의 고양이니까 고양이도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 살았던 상처, 그 상처가 나와 제임스와 함께 서로 교감 상호 작용하게 되면서 이 둘이 힐링을 얻고 이 둘의 삶에 큰 변화가 또 이 고양이 이제 유명 고양이가 되지 않았겠어요? 이제는 뭐 유명할 거예요. 연기도 잘하니까 얼마나 귀하신 몸이 됐겠어요. 고양이도 연예인 고양이가 된 거죠. 참 훈훈하고 따스한 얘기고요. 극적인 게 아니라 플레인한 이야기입니다. 예, 저는 바로 이런 이야기가 새롭게 일어나고자 하는 또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에 정말 부합되는 이야기고 자극적이고 지나친 감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플레인 요구르트처럼 우리 몸에 진짜 좋은 우리 생활에 정말로 필요한 그런 플레인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아직 이 영화를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강력하게 이 영화를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